통합당 김경수 후보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 출마 동기부터 들어보죠. 작년 4월 재보선이 있었던 곳인데요. 네. 작년 4월 재보선에서 김해을이 이제 패배하면서 예. 그때 충격이 제일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문재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예. 야권에 있던 분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야권이 하나로 단결해서 총선과 대선을 치르지 않으면 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총체적으로 후퇴한 사회를 다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는 데는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야권 통합운동에 다 같이 나섰고요. 네. 민주통합당을 창당한 다음에는 특히 이번 총선 대선에서 부산 경남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과거 20년 동안 20년 이상 한 당이 지배해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예. 이번 총선과 대선을 판가름할 수 있는 네. 그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특히 김해을은 네. 대통령님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 대통령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김해를 좀 지역 균형 발전의 모델로 만들어보고 싶어 하셨는데 네. 대통령님께서 꿈꾸셨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그런 대통령님의 꿈을 시민들과 함께 실현시켜보겠다. 네. 그런 취지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 김경수 후보께서 생각하기에 현재 김해시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해는 아주 급속하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얼마 네. 전에 인구도 이제 50만을 넘어섰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는 이면에는 또 거꾸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난개발이라든지 예. 아니면 무리하게 추진했던 경전철로 인해서 예산으로 적자를 보존해야 되는 문제.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이 아무래도 성장 속도에 비해서 대단히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네. 문화, 복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데다가 지역 간의 편차도 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힘없는 서민들이 살아가기는 너무 불편한 곳 아니냐. 대중교통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국회의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경남도와 김해시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만 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과제들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김해시의 예산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현 정부 들어와서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 비해서 4대강이라든지 부자감세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정부 지원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걱정해야 되는 자치단체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거꾸로 죽이는 정책과 정부를 바꾸지 않고는 네. 지역 발전이나 김해 발전이라고 하는 건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테고요. 또 여러 곳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 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이대로 못 살겠다 이런 푸념이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손님이 뚝 끊겨 있는 상가들 돌면서 인사를 하면 예.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현 정부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4대강이나 부자 감세 예. 이런 걸 통해서 1%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온 결과가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린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렇게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민생이 안정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더라도 99%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야 이게 바닥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부자들의 주머니는 아무리 채워도 그것만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실증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서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살리고 다시 그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나가면서 지방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함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당선이 되면 이것만은 꼭 좀 이뤄내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약속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꼽아주십시오. 다니면서 이제 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좀 제발 변하지 마라. 찍어져야 다 그놈이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시는 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만큼 기존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좀 극에 달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도 이제 정치 시작하시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과 원칙을 정치를 계속하는 동안에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다.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그 대통령님 옆에서 보고 배운 비서관이니까 네. 지금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그리고 또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시민들에게 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 김 후보께서 출마한 경남 김해을을 비롯해서 뭐 부산 지역이 그 낙동강 벨트로 불리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 그 매일 지역민들을 만나는 후보께서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정당이 20년 이상을 지배해온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뚝만 박으면 된다. 네. 그래서 경쟁이 사라져버린 사회가 됐고요. 예. 그 정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곳이죠. 근데 뭐 물이 고이면 반드시 썩기 마련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총선이 그렇게 그 부산 경남의 썩은 물을 샘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무너진 정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역민들도 좀 그런 위기감들을 같이 느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안 속는다. 네. 이번에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적지 않은데 문제는 그 현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불만은 그렇게 많은데 예. 그 민심이 아직 그러면 그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로 바로 연결되느냐. 네. 그 부분은 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 잘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정치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혁신해 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직한 정당의 모습 그리고 후보들도 믿음직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릴까요? 김해 씨는 그 과거 선거에서 이제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할 때도 그 야당 그 당시에 야당 정치인을 당선시켰던 쉽게 말해서 이제 민주주의의 보루 같은 곳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근데 작년 재보선에서 이제 뜻하지 않은 패배를 당하면서 김해 시민들이 자존심에 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만큼은 좀 부산 경남의 정치 1번지 민주주의 상징이 돼 있는 김해 씨의 시민들이 그런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부터 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면 선거가 기술이나 운동으로 표를 얻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정치를 바꾸고 정책과 지역을 바꿔나가는 길에서 시민들과 함께 문제도 찾고 답도 찾겠다. 그래서 시민 속에 해답이 있고 시민 속에 희망이 있다. 이런 걸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네. 자, 김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김경수 후보였습니다.